좋은 주도주라는 것을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보유해야 되고, 왜 또 철저하게 좀 보유하면서 정리, 이렇게 이런 조정을 잘 정리정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천국 골드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10월부터 이제 12월이죠. 이 구간에 있는 악재가 뭐냐, 악재.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대주주에 대한 기존의 이제 조건에서 3억으로 기준을 이제 낮추면서 개인들의 대량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박천국 골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6개월 뒤로 미뤘어요. 이게 이제 내년 3월까지 뒤로 미뤄져 있죠. 이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 외국계에서 공매도를 많이 치기로 유명한 이런 증권사들은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자꾸 금지하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다 팔아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죠? 어떤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범법행위를 많이 했어요. 공매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업팅 룰이라든가 이걸 많이 어겼죠. 이제 결국에는 이 지금 공매도도 뒤로 금지가 크게 이제 연장되면서 미뤄졌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주주 요건, 대주주 3억 요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증시가 살아야,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는 방향을 증시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정부, 또 내지는 이제 그 여당의 이제 이런 심리가 아마 조만간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3억으로 이제 요건을, 지금 대주주 요건을 이제 강화하는 이것은 뒤로 아마 미뤄지지 않느냐,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걱정하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악재는 미국 대선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대박천국 골드에서 언급드린 대로 일단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토론. 대선 토론에서 이제 상당히 그 치열한 난타전이 있었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 끊기와 이제 끼어들기와 온갖 이런 이제 공세적인 어떤 토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바이든의 이제 그 우세가 좀 더 이제 확대되는 쪽으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여론조사. 원래는 이게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제가 PPT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제가 이 PPT 자료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 연휴 들어가기 직전 월요일에 대박천국 골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TV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PPT 자료예요. 일단은 이 토론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있었던 이제 여론은, 바이든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ABC 방송 조사로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그 바이든이 그죠? 트럼프를 이제 53대 43으로,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나 시에나 대학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제 49대 41로 약 10%에서 8% 정도를 앞선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토론 끝나고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토론 끝나자마자 조사한 바로는 이제 더 많이 벌어져서 그 차이가 한 13%까지 확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 트럼프 대 바이든의 이제 격차가 8 내지 10%에서 몇 프로로 확대됐다고요? 13%로 이제 확대가 됐다. 이번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토론 직후에 이제 코로나에 일단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뭐 그 생명에 지장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좀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경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경기나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방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좀 무시하거나 소홀했던 것이 좀 더 부각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이 20%에서 한 30% 수준까지 이제 하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점은 이제 향후에 이 대선 구도가 이번 토론과 또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해서 좀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에 이 지금 대선이 있지만 뭔가 반전을 시키기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실마리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지수가 약간 변동하고요. 또 주도주가 또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돈은 아주 풍부하게 풀려 있어요. 풍부하게 풀려 있고 대기 자금도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게 보면 너무 버블이다. 뭐 쓸데없이 많이 올랐다. 폭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관들의 매도라든가 이런 대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가 상당히 풍부하게 유입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특강, 이제 우리 9월 25일 날 특강 하기 직전에 이제 폭락하던 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도 그때는 이렇게 이제 많이 추락을 하고 막 흔들렸죠. 거래소도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지, 저는 이번에 이제 특강 하기 전에 할 때마다 폭락을 했어요. 할 때마다. 이제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폭락, 여기도 폭락, 여기도 폭락, 할 때마다 폭락을 겪은 거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반전율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폭락할 때 우리가 급소를 잡는 명확한 관점을 이제 반전율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락하는 날 공교롭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에 따라서 강의도 많이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특강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제가 이때 공개 방송하면서 60일 이평선이 깨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끝났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런 추세가 하나 존재했었죠. 이 추세를 깨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그죠? 또 거기다가 이제 중기로 60일 이평선까지 깼으니 이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배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 배경이라는 건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의한 어떤 공격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인위적으로 진행됐다.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지수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익률에 대한 어떤 조금은 창피함, 이렇게 많이 현금을 확보했는데 계속 올라가면 그 고통, 잠을 못 잡니다. 계속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기관 운용자들은. 돈만 들고서 살 기회를 안 준다. 팔았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수익률은 엉망이 되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나스닥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이러한 내부 추세선의 지지가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전략은 자신이 이제 이렇게 조정받을 때 충분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도권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도 시장은 이 대선을 전후해서 추가적인 막대한 부양책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부양이 나올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부양과 바이든이 구사하는 부양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휴를 우리가 대선 토론과 그 이후의 전략을 잘 살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월요일 대박 전국 골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제가 목요일날 공개 방송할 때도 여기는 안 깨질 것이다, 요 라인은 안 깨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됐다 해서 하락을 했지만 2% 정도의 조정, 이게 뭐 큰 조정이 아니죠. 2% 정도의 조정은 그냥 평소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인데, 이런 때 나타났던 조정보다는 훨씬 더 미미한 조정이고, 더군다나 S&P 지수가 1%대 양봉을 내고 마감이 됐고, 다우 지수는 0.8%밖에 조정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이슈가 이미 최근에 이쪽의 조정에서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 선바뀜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오늘 뭐 약간 눌림목이 나왔다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마 이번 대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있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이제 상당히 어떤 어드밴티지 또 내지는 이제 중요한 분수령은 대선 토론 직후에 꼭 코로나의 어떤 이 감염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이든에게 많이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득세할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이제 주로 IT입니다. IT. 그러니까 IT 쪽에서 애플 이런 종목은 상당히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액분하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건데, 요건 이제 하락이 아니라 액분의 결과인데, 이 대신증권 차트는 요거를 이제 좀 보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애플의 이제 주가는 3% 정도의 조정을 받았죠. 물론 뭐 큰 조정은 아닙니다. 또 4분의 1 액분을 했는데도 이런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좀 올랐던 테슬라도 조정을 한 7% 정도 받았는데, 이것도 뭐 큰 조정은 아니죠. 위아래로 흔드는 폭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뭐 $300 초반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지금 밀렸어도 $415 이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구드 인베스트님. 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 시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IT가 한 3% 정도의 조정, 2%, 뭐 아마존이 한 3% 조정을 받았죠. 이런 IT죠, 대체로.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게 다 2 내지 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큰 조정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은 이 시장이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코로나, 또 기상이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책이 이제 상당히 친환경적인 쪽으로 돈을 투입하는 이런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시진핑도 일단 뭐 아주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2060년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가져가겠다. 중국이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내놓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코로나로 상당히 어떤
전 세계적인 신망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목표가 제시가 됐고, 유럽에서도 이제 그 그린 본드죠. 그린 본드가 이제 발행이 돼서 이번에 이제 회복 기금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런 친환경적인 그린 본드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장이